반갑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컴퓨터 일반을 함께 대비할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2강 운영체제의 사용 두 번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목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 파일 및 폴더, 휴지통, 라이브러리,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명령 프롬프트, 인쇄까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파일 탐색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의 기본이란 파일 탐색기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장착된 모든 디스크 드라이브 및 폴더 관리 등 시스템의 전반적인 정보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파일 탐색기는 새로운 폴더의 생성과 자료의 이동, 복사, 삭제 등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파일 관리 프로그램이며 계층적 디렉터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 탐색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한 모든 파일을 손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고요. 세 번째, 바로가기기에 표시된 폴더에서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고 바로가기에서 제거를 선택하면 바로가기에서 제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탐색창에서 하위 폴더 열기 및 감추기는 탐색창에 꺽쇠가 오른쪽으로 열려 있으면 그 폴더에 속해 있는 하위 폴더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클릭하면 하위 폴더가 열리면서 꺽쇠가 아래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 꺽쇠가 오른쪽으로 열렸을 때는 어떤 상태인지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어떤 상태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 표시는 숫자 키패드에서 별을 누르면 현재 선택한 폴더 내의 모든 하위 폴더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꺽쇠가 오른쪽으로 열려져 있으면 하위 폴더가 존재한다고 했죠. 존재한 하위 폴더에 또 속해져 있는 하위 폴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키패드에서 별표를 누르면 한 번에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파일 및 폴더입니다. 엑셀 혹은 한글로 내가 작성을 한 내용을 컴퓨터에 보관하기 위해서 저장을 했을 때 그 저장된 형태가 뭐다? 파일이다. 파일에 모은 여러 개의 파일이 모여져 있는 게 폴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사용되는 자료 저장의 기본 단위이며 파일명과 그 파일의 확장자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확장자라는 거는 프로그램마다 부여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글은 HWP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PPT 등이 있습니다. 파일명은 255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백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명 사이에 공백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확장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을 나타낸다. 구분하기 위해서 부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파일명에 별표시, 물음표, 콜론, 슬러시, 꺽쇠 등과 같은 특수 기호는 폴더명이나 파일명에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바뀌어져 나오기 때문에 오답을 손쉽게 찾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폴더에 대해서 볼 건데요. 폴더는 19년도 1회차 1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파일들을 저장하는 장소로 파일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폴더의 구조를 볼 수 있는 폴더 창이나 바탕화면 파일 탐색기에서 새 폴더 생성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폴더는 바로가기 아이콘, 복사나 이동, 찾기, 그림 바꾸기, 삭제 등
파일에서 가능한 작업을 폴더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동일한 폴더 안에 같은 이름의 파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니쌤이라는 이름이 있고 지니쌤 괄호 열고 1 같은 지니쌤이지만 뒤에 넘버가 붙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름이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파일 및 폴더에서 이름 바꾸기입니다.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을 바꿀 때는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모든 글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당하는 특수기호는 절대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 중 마우스로 우클릭해서 이름 바꾸기도 있지만 해당 파일이나 폴더를 클릭해 놓고 키보드에서 F2라는 키를 누르면 바로 이름 바꾸기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을 바꾸는 도중에 ESC를 누를 때는 이름 바꾸기가 취소된다. 우리 단축키에서 봤다시피 ESC는 어떤 의미를 한다고 했죠? 실행 취소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이 내용에서 단축키 2개를 복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축키 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컴퓨터로 눌러보시고 중간중간에 나올 때 한 번 더 눈으로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내에서 이름을 바꿀 때는 참고로 여러 개를 동시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파일 및 폴더의 복사 방법인데요. 20년 2회 10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리본 메뉴, 항목을 선택한 후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 폴더를 선택하고 나서 붙여넣기를 클릭하면 복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가기 메뉴는 항목을 선택한 후 바로가기에서 복사, 붙여넣기 할 폴더 선택 후 붙여넣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가기 키는 항목을 선택한 후 컨트롤 C, 뭐죠? 복사죠, 여러분. 붙여넣기 할 곳을 클릭하여 컨트롤 V, 붙여넣기의 단축키입니다. 자,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 드래그해서 끌고 가서 놓으면 복사가 되는 거고요. 다른 드라이브에서는 아무 키도 누르지 않고 드래그 앤 드롭 하거나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같은 드라이브, 다른 드라이브일 때 차이는 어떤 거다? 아무 키도 누르지 않거나 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다른 드라이브다 라고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복사 방법이 아니라 이동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리본 메뉴 안에서는 홈 탭에 클립보드, 잘라내기, 붙여넣기를 실행하면 되고요. 바로가기 메뉴에서는 잘라내기, 붙여넣기를 실행하면 됩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잘라내기를 하셔야 되고요. 잘라내기의 단축키는 컨트롤 X가 됩니다. 자, 바로가기 키에서는 항목을 선택한 후 또 나왔네요. 컨트롤 X를 눌러서 복사한 후 붙여넣기를 할 곳으로 이동하여 컨트롤 V, 뭐다? 붙여넣기를 누르면 된다. 자, 마찬가지로 비교하겠습니다.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아무 키도 누르지 않거나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라. 다른 드라이브에서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라. 복사 방법이랑 아무 키도 누르지 않거나가 위치가 바뀌었죠, 여러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꼭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 옵션 보겠습니다. 폴더 옵션에서 파일 및 폴더가 작동하는 방식과 컴퓨터에 항목을 표시하는 방법을 변경하고 폴더에 관한 각종 옵션을 지정하는 곳이다. 눈으로 읽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폴더 옵션의 일반 탭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폴더를 찾아 열 때는 창에서 폴더 열기를 할지, 새 창에서 폴더 열기를 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마우스로 항목을 클릭할 때 한 번 클릭해서 열지, 두 번 클릭해서 열게 할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폴더는 더블 클릭, 즉 두 번을 클릭해야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이 설정할 때 일반 탭에서 한 번만 클릭해도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가기 최근에 사용된 파일과 폴더의 표시 여부를 설정하고 지우기로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탭에서는 기본값으로 복원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값이라고 하면 마우스를 보통은 두 번 클릭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값으로 돌릴 수 있다. 내가 변경한 설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폴더 옵션의 보기 탭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보기는 현재 폴더에서 사용하는 보기를 모든 폴더에 적용할지 여부를 설정하며 탐색창의 라이브러리 표시, 모든 폴더 표시, 확장하여 폴더 열기 여부를 설정한다. 제가 파란색 글자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반드시 외우고 넘어가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입니다. 라이브러리 표시, 모든 폴더 표시, 확장하여 폴더 열기. 우리의 시험 문제는 사지선다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에 추가로 오답을 하나 끼워 넣을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공유 마법사 사용 권장, 드라이브 문자 표시 여부를 설정하며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 권장입니다. 상태 표시줄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또한 숨긴 파일 및 폴더 또는 드라이브의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용으로 쓰는 컴퓨터에서는 내 개인정보가 있는 파일이나 폴더는 오픈해 놓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숨겨 놓을 수 있다. 그 기능이 어디에 있냐? 폴더 옵션의 보기 탭에 있습니다. 자,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자 숨기기 여부를 설정하며 확인란을 사용하여 항목 선택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고 불연속적인 항목이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떨어져 있는 폴더를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는 컨트롤을 써야 하지만 사용하지 않아도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휴지통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19년 2회차 15번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휴지통의 내용은 꼼꼼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 도중 삭제된 자료들이 임시적으로 보관되는 장소로 필요한 경우에는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복원은 여러분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만 보관된 거기 때문에 영구 삭제가 아니라는 개념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딜리트 키를 누르면 휴지통으로 들어간다라고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각 드라이브마다 따로 설정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C 드라이브 외에도 D 드라이브 등등등 드라이브별로 따로 휴지통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복원시킬 경우에는 경로 지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복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신세계라는 폴더에서 삭제를 했다고 하면 복원도 신세계 폴더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휴지통 내에서 파일의 실행 작업과 항목의 이름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름 변경이 안 된다. 별 3개 땅땅땅 치고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름 변경을 하려면 복원을 시킨 후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이름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휴지통의 바로가기 메뉴에 이름 바꾸기나 F1을 이용하여 휴지통 자체 이름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휴지통 내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 변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휴지통이라는 이름은 변경할 수 있다. 두 가지 비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지통의 폴더 위치는 recycle.bin이고요.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메모리, 즉 램이라는 건 속도의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지운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지통 열기 방법이 3가지 있는데요. 더블 클릭하여 실행함,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기를 클릭함, 윈도우즈 검색 상자에서 휴지통을 입력한 다음 결과에서 휴지통을 클릭함. 이 열기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문제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영구 삭제, 즉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인데 가장 최근인 20년 2회차 14번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할게요. 첫 번째, 휴지통 비우기.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다들 휴지통 쓰시죠? 그거를 쓰레기 봉지에 넣고 쓰레기 봉지를 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있나요? 절대 꺼낼 수 없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휴지통의 비우기 키를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된다? 완전히 삭제된다. 자, 그리고 파일이나 폴더에서 단축키죠. Shift 딜리트로 삭제한 경우에는 영구 삭제이고요. 같은 이름의 항목을 복사 이동 작업으로 덮어 쓴 경우 파일 탐색기의 홈 탭 구성 그룹 삭제에서 완전히 삭제로 삭제한 경우 플로피 디스크나 지금은 쓰지 않는데 과거에 저장 목적으로 썼던 플로피 디스크 혹은 USB 메모리 많이 쓰죠. 도스 모드,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경우도 마찬가지 보관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지통 속성에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를 선택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절대 보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또한 휴지통 크기를 0kb로 지정한 경우에도 당연히 휴지통에 공간이 없으니 보관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는 내 PC에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여러 위치에 같은 유형이라 하면 사진이면 사진, 동영상이면 동영상, 이런 같은 유형의 폴더를 모아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파일 라이브러리에는 최대 50개까지의 폴더를 포함할 수 있고요. 파일 탐색기의 보기 탭 창그룹의 탐색창에서 라이브러리 표시를 클릭하면 라이브러리가 표시됩니다. 기본 라이브러리로는 자, 또 나오죠. 문서, 비디오, 위에서 제가 적어드린 영상 같은 얘기입니다. 사진, 음악이 대표적이고
삭제 시 바로가기 메뉴의 기본 라이브러리 복원으로 복원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라이브러리에서 삭제했다고 해도 원본이 삭제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라이브러리는 말 그대로 같은 유형의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보는 기능일 뿐이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대표적으로 메모장, 그림판, 계산기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따로 설치를 한 적이 없지만 윈도우를 운영체제 설정했을 때 자동으로 부여되는 설치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메모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1회차 17번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전체 다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서식이 없는 간단한 문서,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편집기입니다. 기본 확장자로는 txt가 있고요. 그림, 차트, OLE 같은 객체는 삽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글이나 워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림이나 차트 삽입이 가능하죠. 하지만 메모장은 텍스트만 편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웹페이지용 HTML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윈도우즈의 메모장은 파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편집과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기 상태 표시줄을 실행하여 설정하면 상태 표시줄이 추가되어 나타나 현재 커서의 라인과 컬럼 번호를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서의 첫 줄 왼쪽에 .log라는 글자를 입력하고 저장하고 나서 다시 그 파일을 열면 시간과 날짜가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과 날짜는 내 컴퓨터 상에 나타나는 시간과 날짜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간과 날짜. 자, 여러분, 내 컴퓨터는 시간과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건 내 컴퓨터상의 시간과 날짜이다. 점 로고를 넣으면 그게 삽입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꼴이나 글꼴 스타일, 크기는 변경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글자 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오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 줄바꿈 기능과 찾기 바꾸기 기능은 제공은 하나, 이외에 따로 단을 나눈다거나 서식을 지정할 수는 없다. 용지, 방향, 여백, 머리글, 바닥글, 미리 보기 설정은 가능합니다. 보셨을 때 메모장 안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반드시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림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간단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뭘로? 마우스로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그림 편집 프로그램이며 기본 확장자는 png입니다. 자, 하나 더 복습할게요, 여러분. 메모장 확장자는 txt였죠. 그림판 확장자는 png다. 비트맵 형식의 그림 파일을 작성, 수정 등 편집과 인쇄가 가능하다. 확장자가 jpg, gif, tif, bmp, div. 이 파일을 열게 하여 편집할 수 있다. 작성한 그림은 저장한 상태에서 바탕화면 배경으로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림판으로 그린 그림을 바탕화면, 배경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한 Shift를 누르고 선을 그리면 수평, 수직, 45도의 대각선, 정원, 정사각형, 정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정원인지 정삼각형인지 헷갈릴 때가 많죠. 그럴 때는 Shift를 누르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실무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 3차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림판 3D 열기가 지원된다. 별표. 자, 팁 보겠습니다. 비트맵. 비트맵이라고 하면 뒤에서도 또 나올 거지만 레스터 이미지라고도 하고요. 점 형식으로 제공되는 그림으로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서 형태를 표현한 겁니다. 점. 이해 가시죠? 각각의 점들은 독립된 정보를 가지고 세밀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맵이랑 벡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 내용 4가지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확대하면 계단식으로 표현되고 거칠어진다. 계단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하는데 얘를 길게 풀면 엘리어싱이라고 부릅니다. 점이 모여져 있다 보니까 점과 점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확대하면 한번 확대해 볼게요, 여러분. 이 점과 점 사이에 이 경계선을 확대하면 거칠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식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단 현상을 제거하는 방식이 뭐다? 엘리어싱의 반대인 안티 엘리어싱이다. 나중에 안티 엘리어싱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인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파일을 인쇄해 보신 적이 많을 건데 그 인쇄 방법 중에 기본 프린터 먼저 볼게요. 기본 프린터란 무엇이냐?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프린터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내가 클릭하지 않고 인쇄 명령을 선택했을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문서를 보내는 프린터이다. 즉 인쇄 시 프린터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설정되는 기본 프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프린터가 한 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아이가 기본 프린터고요. 2대 이상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내가 기본 프린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경우에는 컬러와 흑백 프린터가 따로 있어서 2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대 중에 내가 자주 활용하는 거, 그거를 기본 프린터로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무 갔을 때 회사에서 기본 프린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인쇄를 담당하고 있는 기본 프린터의 프린터 아이콘에는 이러한 표시가 나타납니다. 체크 표시 눈으로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겠죠. 내가 프린터로 기본적으로 출력을 하는데 여러 대를 지정할 수 있으면 하나를 출력했을 때 2군데, 3곳에서 나올 수 있겠죠. 한 대만 지정할 수 있다.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제거는 할 수 있습니다. 즉 프린터를 삭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기본 프린터는 로컬은 뭐죠, 여러분? 선으로 연결한 겁니다. 네트워크,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한 거겠죠. 공유한 프린터 모두 설정이 가능하다. 설치 시 로컬 프린터를 선택한 경우 연결할 프린터의 포트를 지정하고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한 경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정할 경우 선택 경우 포트를 지정한다. 여러분 네트워크는 선으로 연결한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할 포트가 없습니다. 당연히 오답이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기본 프린터로 지정하고자 하는 프린터를 선택한 다음 Alt를 누른 뒤 파일, 기본 프린터 설정을 클릭하여 지정하거나 바로가기 메뉴에서 기본 프린터 설정을 클릭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 관리자라는 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인쇄를 눌렀어요, 여러분.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인쇄가 실행되고 있는 현황을 볼 수 있는 게 어디다? 인쇄 관리자입니다. 인쇄가 실행될 때 인쇄 작업을 보려면 작업 표시줄의 알림 영역에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인쇄 관리자 창을 열고요. 인쇄가 완료되면 그 인쇄 관리자 아이콘은 없어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인쇄를 실행하고 있을 때만 나타나는 아이콘이다. 실행 중일 때만. 자, 인쇄 관리자는 인쇄 대기열에 있는 문서에 인쇄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신세계 회사에서 제가 가상으로 정한 회사입니다, 여러분. 엄부장님이 인쇄를 눌렀어요. 그런데 고사원이 인쇄 중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엄부장님 인쇄가 더 우선이 돼야겠죠. 그렇듯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인쇄 중인 문서가 인쇄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문서에 인쇄가 있을 경우 인쇄 대기열에 쌓이게 된다. 인쇄 작업에 들어간 것도 중간에 강제로 종료를 시킬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여러분 종료를 시키더라도 한 페이지 정도는 더 나와요. 제가 이거는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실수했다. 부랴부랴 막 수정을 하려고 종료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페이지 정도, 왜냐면 기억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출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지만 실무에서 당황하지 말라고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에서 프린트 수풀입니다. 장치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 처리 장치, 즉 CPU, 컴퓨터의 뇌라고 불리워지는 애에서 처리 동작과 저속의 입출력 장치의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이다. 수풀이 설정되면 인쇄 도중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병행 처리 기능을 의미합니다. 인쇄를 하면서도 다른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린터에서 인쇄를 하기 전에 인쇄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임시로 보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인쇄를 눌러놓고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꺼도 기억을 하고 그 내용을 전부 인쇄를 하죠. 하드디스크에 임시로 보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스풀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풀에 사용될 디스크 추가 용량이 필요하다. 당연히 더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용량이 필요한 거고요. 인쇄 속도는 스풀 설정이 이전보다 오히려 느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파일 탭의 열기, 프린터 사용자 지정, 더블 클릭하여 실행한 다음 고급 탭에서 설정한다. 프린터를 선택한 다음 Alt를 누른 뒤 파일 프린터 속성을 클릭하거나 바로가기 메뉴의 프린터 속성을 클릭한 다음 마찬가지 고급 탭에서 설정한다. 고급이라는 글자가 2번 나왔죠. 고급 탭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프린터 공유입니다. 프린터를 선택한 다음 Alt를 누른 뒤 파일 프린터 속성을 클릭하거나 프린터 속성을 클릭한 다음 공유 탭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신세계 회사에서 다시 예시를 들어볼게요. 직원이
6명이에요. 그러면 컴퓨터도 6대를 활용하겠죠. 그런데 프린터는 한 대인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공유한다.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해 가시죠? 자, 네트워크상의 다른 컴퓨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네트워크가 공유 설정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공유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같은 네트워크를 쓰는 내에서는 여러 대의 프린터를 공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대를 여러 대로 공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 대의 프린터를 공유할 수도 있다. 한 컴퓨터에서 여러 대의 프린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해 가시죠? 공유된 프린터를 클릭하여 선택하면 상태의 공유된 아이콘 모양이 표시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린터 속성에서 공유, 프린터 포트, 최대 해상도, 사용 가능한 용지, 스풀 등 속성 설정 작업할 수 있지만 인쇄 중인 문서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줄치고 별표 치고 같이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인쇄까지 내용을 쭉 봤고요.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윈도우에서 나왔죠?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으로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휴지통 비우기를 실행한 파일은 휴지통에서 다시 복구할 수 있다가 아니죠. 휴지통을 비우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왜? 영구 삭제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휴지통에 있는 파일의 아이콘을 정렬하여 표시할 수 있다.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바탕화면 또는 다른 폴더에 끌어놓기를 하여 복구할 수 있다. 정답이죠. 모든 항목 복원은 선택한 항목을 휴지통에서 사용자 컴퓨터의 원래 위치 키워드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2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프린터의 스풀 기능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린터 스풀 기능 방금 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프린터와 같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CPU와 병행하여 작동시켜 컴퓨터 전체 효율을 향상시켜준다. 맞는 내용이죠. 자, 2번 프린터가 인쇄 중이라도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동시에 다중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3번 인쇄 대기 중인 문서의 용지 방향, 용지 종류, 인쇄 매수 등의 설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문서의 용지 방향, 용지 종류, 인쇄 매수는 우리가 인쇄를 누르기 전에만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는 자신의 문서에 대해 일시중지, 계속, 다시 시작, 취소. 자, 저랑 부장님이랑 같이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내가 프린트를 눌렀는데 잘못된 걸 인쇄를 누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취소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운영체제의 사용은 내용을 전부 숙지를 했고요. 1강과 2강은 여러분 내용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꼭 같이 보셔야 하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3강 컴퓨터 시스템 설정 변경 들어가기 전에 오늘 꼭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다음 시간에 새로운 공부를 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3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